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소신껏 방송을 했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 나고 나서 폭등이라던가 미국 시장의 랠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로 나오던 상황에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지금은 과열된 신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 지표라고 하죠. 투자에 관심 없던 사람들도 관심을 가질 정도가 됐다는 얘기는 상당한 시장의 과열이 일어났다는 얘기고, 어떻게 보면 들어올 수 있는 매수세들이 다 들어오고 난 뒤에는 꽤 큰 조정이 올 수 있는 그러한 신호가 될 수 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시장을 조금 개인적으로 살펴보다 보니까 오늘은 좀 눈에 띄는 현상이 있어서 영상을 하나 찍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적으로 지금 기술주에 있어서 매도세가 더 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지금은 전체적인 미국 시장 내에서도 기술주들이 매도 물량이 더 강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최고점, 고점의 위치에서 매도세가 강해진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매수세가 강해야겠죠. 그런데 점점 매도 물량이 출하되고 있는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QQQ나 나스닥, 그리고 특히나 이제 SOXX 같은 이러한 기술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쨌든 어제 금요일이 끝난 시점에서도 기본적인 거래량 자체가 그 전주보다 줄어들면서 매도세가 더 강하게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그 전날 큰 폭등이 나왔다고 해서 여기서 들어가는 거는 위험한 행동이다. 왜냐? 오늘처럼 이렇게 1% 정도의 하락이 나오면서 장 초반에야 당연히 많은 분들의 매수세가 들어왔겠지만 결국 장 막판에 밀어 내려지는 것으로 봤을 때는 투심 자체에 수익 실현 매물들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기적으로 다음 주 시장을 예측을 할 때 좋은 신호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탐욕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모래성 게임을 하듯이 조금씩 갉아 나가면서, 그쵸? 이 성이 무너지기 전까지 결국 랠리를 이어나가는 급등 패턴이라는 게 결국 이러한 심리의 싸움인 건데, 지금 한번 이만큼 퍼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왜 엔비디아나 SMCI나 전체적인 반도체주가 강하게 상승을 했을 때 왜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냐면, 여러분들이 모래성 게임을 하는데 한 번의 모래를 이만큼씩 퍼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무너질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겠죠. 그럼 장기적인 상승에 좋은 거는 뭐겠어요? 우리가 모래성을 쌓았다고 한다면 요만큼씩 사이드 쪽부터 조금씩 해서 오랫동안 성을 유지를 시키고 또 가운데 토대는 남겨놓고 다시 보강을 하고, 이런 게 좋은 것인데, 지금 하루 만에 300조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상승 에너지라는 모래성으로 봤을 때는 이만큼씩 퍼간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의 시장에서 조금씩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상승이 상당히 불안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결과적으로 어제 장초반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이미 다 물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불안하잖아요. 그쵸? 왜냐? 이격도가 높기 때문에. 그걸 심리관리라고 저는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고, 불안하신 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하방으로 쏟아진다? 결국 또 4, 5% 손해보고 손절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심리를 극복하고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신다면 좋겠지만, 결국에는 이 밑에서 조정을 겪어가는 구간에는 계속 이 위에서 불안한 상태로 시장을 지켜봐야 되는 그러한 안 좋은 포지션에서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어제 영상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고를 드렸던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제 시장의 움직임을 보았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QQQ나 SOX 같은 기술주 쪽에서 높은 위치에서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반대로 어느 정도 중간에 있는 게 지금 러셀 같은 경우에요. 러셀 지수 같은 경우는 S&P 500과 나스닥의 중간, 기술주의 중간에서 애매한 지금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이러한 신호들을 우리가 단순히 러셀이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미국 증시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기술주가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조금 안정,
다우지수라던가 뭐 S&P 500 이러한 쪽에서 안전적으로 실적을 올려가는 이러한 기술주들이라기보다는 이러한 우량주들이 조금 더 주목을 받을 수가 있고, 반대쪽에서는 또 러셀, 상당히 상승을 하지 못했던 중소형주들이 이런 식으로 자금 이동이 나오는 그러한 움직임이 앞으로의 시장에서 보여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전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일단은 차라리 바이오 쪽에서 기회가 있을 수 있다. 많은 조정을 받았고 하방이 탄탄하기 때문에 바이오 같은 경우가 오히려 조금씩은 상승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라부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네, 실제로 1.79% 그리고 큐어 같은 경우도 1% 정도 상승이 나오면서 보시는 것처럼 어제 시장의 조정과 무관하게 상승을 만들어 나가는 흐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과열된 곳에 들어가는 거는 손해를 보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격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언제 팔아야 될지가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보통 과열된 구간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뒤늦게 들어왔다는 얘기는 내가 매수나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는 얘기고, 그 말은 결국 매도 타이밍도 잡기가 어렵다는 뜻이기 때문에 일단 매수를 제대로 하실 분들이라면 좀 더 빠른 타이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위치에서 들어가는 거는 언제나 위험을 담보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좋지 않은 흐름 나오고 있고, 어제 SMCI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100달러에 사는 게 아니라 1000달러에서 사는 거는 너무 위험한 리스크를 가져가는 행동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루 만에 12%가 떨어졌어요. 결과적으로 이만한 낙폭, 지금 이 낙폭을 보신다면 하루 만에 20-30%씩 움직이는 겁니다. 이걸 계좌 호가창을 보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뭐 매수 매도를 할 게 아니라면 이 어려운 영역의 투자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게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전체적으로 대형주들은 다 좋지 않은 흐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즉 다음 주부터는 어느 정도 변동폭이 커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는 그나마 아마존 같은 경우가 하방 지지를 좀 만들어내면서 좀 더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나마 우리가 주로 미국 주식에서 투자하는 대형주들 가운데서는 아마존 같은 경우가 조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섹터로서 봤을 때는 S&P 500, 즉 이러한 좀 대형 지수, 그리고 라부 같은 어떠한 특정 바이오 섹터 쪽이 워낙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제 뭐 유튜브나 뭐 어떤 시장에 대한 반응들을 좀 살펴본다면 결과적으로 내가 높은 위치에서 들어가서 자신이 있으시면 그냥 보유를 해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 뷰 자체를 안전, 리스크 관리에 포인트를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내가 얻어갈 게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흡수하셔서 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무엇인가를 100% 올라간다, 내려간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은 오히려 사기를 치고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를 하면 할수록 주식이 올라갈지 내려갈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점점 더 없어져요. 그리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 확신이 더 적어집니다. 다만 드릴 수 있는 뷰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오를지 내릴지 모르는 이 시장 상황 안에서 그나마 승률을 50% 이상으로 만들어주는 원칙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아직은 투자가 더 괴롭고 힘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서 결국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지만 어쨌든 저는 소신껏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소신이라는 게 결국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12%가 빠지게 되고 어제 장 초반에 엔비디아가 3-4%씩 올라가면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 장 막판에 말씀드렸듯이 위쪽에서의 물량, 즉 후발적으로 들어오는 매수세들이 결과적으로 악성 물량이라는 거예요. 왜냐? 조금만 떨어지면 깜짝 놀라서 팔아버리는
그러한 매수자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결국 지금 이 음봉이라는 게 상당히 좋지 않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기관 쪽에서 덮어놓고 사준다면 또 올라가겠지만 그거를 우리가 배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 던지기처럼 앞이 나오면 올라가고 뒤가 나오면 떨어지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어떠한 원칙이나 리스크 관리의 영역을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한 리스크 관리 영역을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서 전체적인 이제 시장에 대해서 조금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테슬라 같은 경우도 보시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누군가는 매수를 하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 지지가 나왔고 뭐 MACD도 슬로우 스토캐스틱도 보조지표로 보면 이게 떴으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거야말로 정말 단순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했듯이 매수라는 거는 결국 시계열로 내가 얼마나 보유할 수 있는가가 정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럼 여기서 매수하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럼 내가 기대하는 수익률이 얼마인지 얼마나 보유를 할지가 정해진 상태에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엔비디아를 과연 우리가 여기서 매수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매수했을 때라고 했을 때 얼마만큼의 수익률과 보유 기간을 생각하고 매수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주 뒤에는 또다시 불과 3일 전에 650달러였어요. 그쵸? 또다시 650달러에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과연 이 시계열, 예를 들어서 이 기간이 2달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내 보유 기간의 예측치가 2달이라고 한 상태에서 여기에서 들어간다는 거는 그거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내가 보유 기간을 10년으로 잡았다. 그리고 나는 10년 뒤에 엔비디아가 3,000달러가 될 거라고 본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들어가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년을 보고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제 유튜브를 보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10년 동안 시장 상황에 대해서 모니터링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다만 저 같은 경우는 보통의 스윙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서 보름 혹은 뭐 2, 3개월,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이러한 시계열을 가지고 분석을 드린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신다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